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면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안 편성은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지원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역시 경제 행보의 연장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년 들어 줄곧 경제 대통령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기아차 광명 소아리 공장에서 신년 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명맥이 이어져 온 곳인데다 특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체제 공식 종결 하루 전 찾으면서 국난 극복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선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양극화 심화, 기후환경,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4대 위기를 극복해서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선 온전한 손실 보상 등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식화한 신년 추경의 편성 시점과 전 국민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인 거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 전 추경 편성이 의지의 문제라면서 소비 쿠폰 형태의 전 국민 지원 구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건데요. 다른 나라 누적 지원금에 맞춰서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조에서 3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며 정부도 여야 합의를 바란다고 말한 걸 보면 대규모 지원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후보는 특히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또 집값이 예상보다 급락한다면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명절 전 공급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 역시 보폭을 넓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서 급부상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생과 정책 행보 보폭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오전 대한노인회에 들러 신년 방문 인사를 한 안 후보는 오후에는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윤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전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이른바 불기차 후원의 발족식에 참석해서 진보정당으로서 노선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특히 산재 노동자에 대한 위로와 연대를 전했고 조금 전부터는 산재 피해 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3지대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잠시 뒤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